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태평양의 미드웨이 환초 상공 히류의 함교에 선 야마구치 다몬 소장은 세 척의 항공모함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카기, 카가, 소류, 일본 해군의 자랑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4분의 3이 단 5분 만에 미군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다는 것을 1시간 전 그는 나구모 주이치 중장에게 직접 진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폭탄 그대로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구모는 거절했습니다. 어뢰로 환장한 후에 공격한다. 그리고 지금 야마구치의 예언은 피와 불꽃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히류만이 4척의 항공모함 중 유일하게 무사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최고의 항공모함 사령관으로 평가받던 그는 단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 전미 태평양 함대와 싸워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해질녘까지 그 역시 예언대로 함과 함께 침몰하겠지요. 그것이 의리였습니다. 그것이 무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달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는 인생 무상을 발견할 것입니다. 옳았던 자는 죽고 판단을 잘못한 자는 살아남는다. 이것이 미드웨이 해전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1892년 8월 17일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군병학교 제40기를 졸업하고 1913년에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국제적인 장교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공업력을 직접 목격하고 미일 전쟁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몇 안 되는 해군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선택한 이상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마구치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훈련을 신뢰하고 부하들에게 최고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은 야마구치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일본 최고의 항공모함 사령관이다 라고 야마모토는 말하곤 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구치는 항공모함 전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공격을 신봉했습니다. 전장에서 주저함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1942년 6월 야마구치 다몬 소장은 제2항공전대 사령관으로서 소류와 히류 두 척의 항공모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나구모 주이치 중장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의리는 그에게 상관에 대한 복종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군사적 본능은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월 4일 오전 직비시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미드웨이 섬에 대한 1차 공격을 완료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보고했습니다. 2차 공격이 필요합니다. 나구모 중장은 결정했습니다. 함재기를 대함 공격용 어뢰에서 대지 공격용 폭탄으로 환장하라. 그러나 오전 6시 28분 색적기에서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적 함대 발견.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탄으로 환장 중이던 함재기를 다시 어뢰로 되돌려야 합니다. 갑판 위는 폭탄과 어뢰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정찰기에서 보고 적 항공모함 확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즉시 함교에서 나구모에게 무선으로 진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대를 발진시켜야 합니다. 폭탄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그의 군사적 본능은 옳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가 이미 상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구모 중장은 거절했습니다.
환장을 완료한 후에 공격한다. 어뢰로 공격해야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 야마구치는 재차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발진을, 환장을 계속하라. 나구모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25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미 해군의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가 태양을 등지고 급강하해 왔습니다. 아카기, 카가, 소류의 갑판에는 폭탄과 어뢰가 늘어서 있었고 급유 중인 함재기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옥의 무대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아카기의 갑판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경납고의 항공연료와 탄약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나구모 중장의 기함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카가는 4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갑판이 찢어지고 화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류는 3발의 폭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야마구치의 제2항공전대의 또 다른 항공모함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단 5분, 일본 해군 최강의 항공모함 3척이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히류만이 무사했습니다. 야마구치의 기함만이 이동 부대의 선두를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첫 번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야마구치 다모는 불타는 3척의 항공모함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만약 나구모가 자신의 진언을 들었다면 일본 공격대는 미국 항공모함을 먼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폭탄으로도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나구모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은 상관이었습니다. 정기 발진 준비. 야마구치는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방역한다. 오전 10시 50분 히류에서 18기의 99식 함상 폭격기가 발진했습니다.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이끄는 공격대는 단 한 척의 일본 항공모함에서 미국 함대에 대한 복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사실상 이 순간부터 일본 기동부대의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구모는 아카기에서 구축함으로 옮겨 타 지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히류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00분 도모나가 부대가 돌아왔습니다. 보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3발 명중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USS 요크타운이었습니다. 야마구치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차 공격대 준비. 야마구치는 쉴 틈 없이 명령했습니다. 마무리 공격을 가한다. 오후 1시 30분 10기의 97식 함상 공격기가 발진했습니다. 하시모토 도시노 대위가 이끄는 뇌격대는 손상된 요크타운을 침몰시키기 위해 날아올랐습니다. 오후 2시 45분 하시모토 부대가 돌아왔습니다. 어로의 2발 명중. 적 항공모함은 멈췄습니다. 요크타운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의 2번째 공격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에는 아직 최소 2척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류는 단 한 척이었습니다. 함교에서 야마구치는 3차 공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히류에 남아있는 것은 겨우 9기의 폭격기와 4기의 공격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적극적, 공격적, 결코 수비에 나서지 않는다. 오후 5시 00분 운명이 히류를 찾아왔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에서 발진한 급강하 폭격기 24기가 태양을 등지고 강하해왔습니다. 야마구치가 3차 공격대를 발진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히류의 전방 비행 갑판에 명중했습니다. 갑판이 폭발하고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폭탄이 잇따라 명중했습니다.
히류의 경납고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길이 함교로 덮쳐왔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피해 보고를 듣고 소화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류는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일본 해군의 4척의 항공모함 모두가 이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작전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부터 불과 6개월, 일본의 쾌진격은 끝났습니다. 오후 11시 00분, 히류 함장 가쿠도모 소장이 야마구치에게 보고했습니다. 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마구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퇴함하라. 승무원의 퇴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상자가 먼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병들이었습니다. 장교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야 2시 30분, 히류의 비행 갑판에는 800명의 승무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함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몬 소장이 갑판에 섰습니다. 불길이 아직 타오르는 함 위에서 그는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제군들, 야마구치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히류는 침몰한다. 그러나 제군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일본은 아직 제군들을 필요로 한다. 나와 가쿠 함장은 함과 운명을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리다. 그러나 제군들은 살아남으라. 그것이 제군들의 의리다. 그는 팔을 들었습니다. 천황 폐하 만세. 800명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3번의 만세 후 해군 군악대가 기미가요를 연주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침몰해가는 항공모함 위에서 일본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해군의 긍지였습니다. 전원 퇴함. 가쿠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차례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구축함 마키구모와 아라시가 구조를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교에 야마구치 다몬과 가쿠 도모가 남았습니다. 두 제독은 함교 의자에 앉았습니다. 종군이 마지막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해군 건빵과 물이었습니다. 야마구치는 건빵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소박한 마지막 만찬이군. 가쿠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충만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함 아래에서는 화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큰 폭발이 함을 뒤흔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야마구치는 함교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태평양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에 가까운 밝은 달이었습니다. 달을 보게 야마구치가 말했습니다. 가쿠가 일어나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마구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달의 아름다움을 즐기자. 가쿠는 답했습니다.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가. 21일째 달이 틀림없습니다. 두 제독은 침몰해가는 항공모함의 함교에서 태평양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 무상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덧없음 속에 있다. 벚꽃이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달도 차고 기울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리고 생명도 끝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야마구치 다모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군사적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과 함께 침몰하는 것이 의리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사도였습니다. 이것이 일본 해군 장교의 길이었습니다. 오전 5시 00분 구축함 마키구모의 아베 도시오 함장이 마지막 확인을 위해 히류에 접근했습니다. 함교에서 야마구치 다몬과 가쿠 도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교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베 함장은 쌍안경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마구치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각오를 다진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카카.
아베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아직 구조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가쿠 함장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히류를 처분하라. 야마구치의 마지막 명령이 무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과 운명을 함께한다. 아베 함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오전 5시 10분 구축한 마키구모가 히류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어뢰가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을 침몰시키기 위해 어뢰는 명중했습니다. 그러나 히류는 곧바로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강인한 함이었습니다. 야마구치와 가쿠는 마지막까지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00분 히류는 드디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쇼우가 솟아오르고 함무에부터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함교에서 야마구치 다몬 소장과 가쿠 도모 소장은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의리를 다하고 무사도를 관철하며 인생 무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태평양의 푸른 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일본 해군 최고의 항공모함 사령관은 예언대로 함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야마구치 다몬의 죽음은 일본 해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은 자택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최고의 지휘관을 잃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전사 후 중장으로 특진되었습니다. 금치훈장 1급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연계는 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후 미국 해군의 역사가 세뮤얼 엘리엇 모리슨 제독은 썼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실패는 나구모가 야마구치 다몬의 확실한 군사적 본능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만약 나구모가 야마구치의 즉각 공격 진언을 받아들였다면 미드웨이의 결과는 크게 달랐을지도 모른다. 많은 군사 역사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가 기동부대를 지휘했더라면 일본은 미드웨이에서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만약일 뿐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야마구치 다몬이라는 남자의 영혼에 닿아 있습니다. 옳았지만 무시당한 남자, 예언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의리 때문에 옳음보다 복종을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러한 이야기를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수백 시간 동안 일본의 공문서관, 미국의 국립공문서관, 개인의 수기, 생존자의 증언을 조사해 왔습니다. 영어, 일본어, 때로는 오래된 군사 용어의 문서를 읽어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잊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단순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옳았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의리와 무사도, 복종과 판단, 아름다움과 비극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 연구의 가치를 느낀다면 슈퍼 땡스를 통해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다. 정확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문화적 진실과 함께 슈퍼 땡스를 보내는 것으로 당신은 이 기억의 수호자가 됩니다. 당신은 보장합니다. 야마구치 다몬과 같은 남자들이 단순한 패배자나 통계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잡한 인간성, 그들의 옳은 판단,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깊은 문화적 규범과 함께 기억될 것을 일본 해군의 내부에서 야마구치의 죽음은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최고의 지휘관이 죽고 판단을 잘못한 자가 살아남았는가?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를 잃었습니다. 미드웨이 패배의 책임자로서 그는 사실상 강등되었습니다. 2년 후 1944년 7월 사이판 섬에서 미군이 상륙했을 때
나구모는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다몬의 명예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전후 생존한 해군 장교들은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만약 야마구치가 기동부대를 지휘했더라면, 만약 나구모가 야마구치의 진언을 들었더라면,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 만약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4척의 항공모함과 300명 이상의 숙련된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 척의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방적인 패배에서 일본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드웨이 이후 전황은 항상 미국에 유리하게 기울어 갔습니다. 야마구치 다몬이 지휘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군사 역사가의 다수는 예라고 답합니다. 야마구치의 즉각 공격 전술은 옳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오전 10시에 공격대를 발진시켰더라면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가 도착하기 전에 일본의 함재기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폭탄만으로도 비행 갑판을 파괴할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바람도 착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척의 일본 항공모함은 무사한 채로 3척의 미국 항공모함을 압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구모는 야마구치의 진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나구모는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구모는 신중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어뢰로 공격하면 항공모함을 확실하게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폭탄으로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는 완벽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야마구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해도 지금 당장 행동하는 편이 완벽을 기다리다 늦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술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일본에서 야마구치 다몬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야마구치 다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유족이 참배하러 방문합니다. 그러나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마구치는 전쟁 범죄자다. 그는 침략 전쟁에 참여했다. 다른 사람들은 답합니다. 야마구치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그 개인의 판단과 용기를 정치적인 전쟁 책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논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다몬은 제국 일본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제국은 침략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마구치는 의리와 무사도의 규범 속에서 산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군사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아꼈습니다. 그는 각오를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흑백의 단순함이 아니라 회색의 복잡함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마구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를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립 내 무사도 인생무상이라는 일본 문화의 깊은 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어떻게 개인의 인생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야마구치 다몬은 옳았다. 그의 즉각 공격 진원이 채택되었다면 일본은 미드웨이에서 승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면 태평양 전쟁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하지만 야마구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확실하다. 옳은 것과 복종하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의리는 때로는 최선의 판단보다 복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하나의 결단이 수천 명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히류가 침몰한 곳은 지금도 태평양 해저에 있다. 깊이 약 5,200m.
1999년 심해 탐사기가 희류의 잔해를 발견했다. 함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비행, 갑판, 함교, 포탑, 야마구치 다몬과 가쿠 도모가 마지막 달을 보았던 곳. 그들의 유해는 결코 회수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희류와 함께 있다.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운명이었다. 의리를 위해, 무사도를 위해, 그리고 인생 무상을 위해 여러분께 묻고 싶다. 그로 야마구치 다모는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의 군사적 판단은 옳았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의리를 위해 상관에게 복종한 것은 옳았는가? 만약 그가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만약 그가 명령에 반항했더라면, 물론 그것은 무사도가 아니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수천 명의 목숨이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 그리고 간단한 답도 없다. 의리와 무사도는 일본 문화의 아름다운 요소다. 하지만 그것들은 때로는 개인의 판단력이나 도덕적 책임보다 복종과 자기희생을 우선시한다. 현대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마도 답은 양쪽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다. 야마구치의 의리에 대한 헌신을 존중한다. 동시에 맹목적인 복종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그의 아름다운 죽음을 이해한다. 동시에 그 죽음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슬퍼한다. 그의 무사도를 안미래한다. 동시에 더 나은 시스템, 개인의 판단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해상자위대에서는 야마구치 다몬의 이야기가 가르쳐지고 있다. 리더십 수업에서, 전술 수업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옳게 행동하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의리를 다하는 것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때로는 대립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선택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다. 야마구치 다모는 선택했다. 그는 의리를 선택했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도 상관에게 복종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다. 댓글란에 알려주셨으면 한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야마구치 다모는 옳았는가? 의리를 위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은 정당화되는가? 아니면 그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가? 한국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의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의리는 아직 의미가 있는가? 중국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일본의 군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개인의 용기와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서양 시청자 여러분, 무사도와 의리의 개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옳다고 알고 있어도 상관이나 권위에 복종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 선택을 어떻게 되돌아보는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한다. 존경하는 토론을 환영한다. 다른 시각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 다몬 소장, 1892년 8월 17일 출생, 1942년 6월 5일 몰, 향년 49세, 일본 해군 최고의 항공모함 사령관, 옳았지만 무시당한 예언자, 의리를 위해 함과 함께 침몰한 무사, 그의 마지막 말, 달의 아름다움을 즐기자.